네, 생활과 윤리,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의 윤리에 대해서 그중에서 오늘은 윤리적 소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소비 생활을 보면 오늘날 소비의 특징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가 욕구의 충족, 개성의 표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소비가 다 필요하죠. 소비의 특징을 보면 대량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개별화된 소비 생활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역시 장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있겠죠. 대량 소비와 가소비의 문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초래되고 과시 소비와 충동 소비 문제, 계층 간 위화감을 줘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로 하지도 않은데 소비가 되고 있고, 과시하는 소비에 대해서 베블런이라는 학자의 과시 소비와 보드리아르의 기호 소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화 권력을 그저 획득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분화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소비 활동,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모든 계층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까지 과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채 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내는 것이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이게 베블론의 유한계급론에서 과시 소비를 한다. 근데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극빈층도 한다. 어떤 계층이라도 다 한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주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이키를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한다. 불편은 참아낸다. 이렇게 경쟁적인 비교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란 책에서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기능적 사용 및 소유가 아니다.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가시의 기능이 아니다.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서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서 정의된다. 예를 들면은 아이돌 그룹의 굿즈 같은 경우에 그런 같이 굿즈를 소비하고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을 교환하고 끊임없이 서로서로 보내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같은 아이돌을 지원한다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BTS의 굿즈를 사고 있으면, 안 봐도 그 물건을 딱 보고, 말이 통하겠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블렌의 과시 소비를 다시 보면, 일부 계층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계층이 과시 소비를 한다. 유한계급이란 것은 부자하고 같은 말인데, 여유가 있는 유한계급은 과시 소비를 한 이유가 강자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겠죠. 과시욕이나 허영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은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한다. 이게 경제에서도 나오고 영어 지문에서도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라고 했으며, 기호에 따른 제품의 소비를 현대사회의 소비 특징이라고 보았다. 실제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 기호를 소비하느냐. 이 굿즈는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BTS 팬들이 입는 옷인데 이런 기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관식 한번 찾아본 문제를 풀어보면 베블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죠. 보드리아는 소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나요? 기호의 질서라고 했다. 기호에 따른 제품의 소비를 현대 사회의 소비 사회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재화나 소비를 만들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의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라는 건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걸 말한다. 이로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특강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한 계급은 명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최정상에 있는 계급이다. 고도로 조직된 산업사에서 명성의 바탕은 결국 금전적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가시적 소비이다. 이 두 가지 수단, 너 올겨울에 스키 타러 갔어? 해외여행 갔다 왔어? 너 이거 나 신발 나이키인데 뭐 이런 예를 그런 걸 말하죠. 이 두 가지 수단은 사회 계층의 저 밑바닥까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나이키 안 신고 해외여행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생략하지 못한다. 부자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주 지독한 지저분함과 불편함을 겪기 전에는 금전적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허세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과시소비라는 건 허세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계층이나 나라가 되었든 물질적 결핍의 압박은 정신적 피로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다. 나 절대로 쟤한테 기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건 꼭 사고 말겠어. 이런 거죠. 최대한 마지막까지 물질적 결핍을 견디려고 한다. 이거는 베블렌의 과시 소비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재하의 소비를 통해 명성을 획득하여 유지한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가와 가시적 소비는 부유한 계층에서만 나타난 유일한 게 아니고, 전 계층에서 나타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가치 기준으로 해서 삼는 게 아니고, 과시적 소비인 거죠. 말 그대로. 유한 계급의 생활 방식은 사회 내의 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부자들이 이거 다 쓰는 건데, 가난한 사람도 그걸 씀으로써 나도 힘이 있는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을 견뎌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능 완성.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부정. 사상가를 보면 사람들이 생계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용품의 구입을 줄이더라도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낭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목 중 대표적인 게 의복이다. 현대사에서 의복이라는 상품이 지닌 가치는 단순히 그 옷을 기계적 유용성보다 유행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에 관한 욕구는 분명히 한층 고급스러운 정신적 욕구이다. 의복에 대한 이런 정신적 욕구는 모두 아니면
모두 아니면 대부분, 지불 능력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성향으로부터 생겨나지는 않는다. 의복 소비를 지도하는 과시적 낭비 법칙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부차적 수준에 작용하는 취미 규범과 체면 유지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대체로 과시적으로 사치스러운 의복을 구입하여 작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동기는 확립된 관습을 준수하고 공인된 취미와 명성의 기준에 생활 수준을 맞추려는 욕구이다. 물론의 과시 소비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데 등산을 가는데 등산복을 안 입고 와요. 그럼 체면이 상하겠죠. 이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테니스 하는데 테니스복을 안 입고 가게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거나 지탄을 받게 되겠죠. 이 베벌렌의 부정적 답을 사람들은 체면 유지를 위해 낭비적 의복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가 맞죠? 의복 소비에서 유행성보다 유행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맞고요. 타인의 비난을 의식하여 복장 예절을 따르는가 맞고요. 의복 소비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획득한 경향이 있죠.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해 조절하는 게 아니죠. 다른 동기를 고려하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라라. 고도로 조직된 산업사회에서 좋은 명성의 바탕은 결국 금전적 능력이다. 금전적 능력을 보여주고 좋은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여가와 소비이다. 이 두 가지 수단은 사회계층의 저 밑바닥까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 하류계층으로 가면 그 두 가지 아내와 자녀에게 일임된 아빠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내와 자녀에게 하류계층 일임된다. 한편 이러한 과시여가와 과시소비의 특징은 낭비 요소인 듯하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인데, 오늘 해외여행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옷을 살까? 이거는 어떤 게 더 편하지? 이런 선택인데, 그 편의성은 예의의 기준에 영향을 받는 정도. 이거 해외여행 갔다 와야지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할 수 있지 않나.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아니면 옷을 내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옷을 안 입으면 사람들한테서 뭔가 좀 핀잔을 받을 텐데 예의가 어긋날 텐데 하면은 골프 옷을 먼저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과시 소비는 과시 여가와 달리 시간과 노력의 양비인가? 과시 소비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고, 과시 여가도 시간의 노력의 양비니까, 부정의 대답을 하겠죠. 과시 소비도, 과시 여가도 시간의 낭비니까요. 정상적인 소비를 생략하는 사회 계층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부정의 대답을 하겠네요. 사회의 관습에 따라 과시 소비와 과시 여가도의 선호도는 달라지는가? 네. 예의의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요건 예스가 되겠죠. 답이 안 되게 되겠네요. 어떤 계층에서든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이 과시 소비에 참여하게 되는가? 여기서 뭐 하류 계층에서는 그 가장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아내와 자녀에게 일임되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부정의 대답을 하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배블런의 과시 효과, 과시 소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제도 풀어보고요.